자, 얼마 전에 윤석열과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이 일단은 굉장히 시끄러웠죠. 왜냐?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이 잘못했는데 일본의 사과와 반성조차 없고 우리 기업 돈으로 변제하겠다. 이걸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양금덕 할머니 나 그 돈 필요 없다. 안 받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삼권 분립도 무시하면서 그냥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김태효 안보실장, 안보 1차장인가요? 김태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 일본도 놀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공개가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진짜 이거 제정신이 아닌데요. 제3자 변제 관련해서 공식 발표 전에 일본 쪽과 비공개로 협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 일본 정부 쪽에서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반응했다. 이걸 김태효가 진짜 언론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했으면 숨기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공개해버려요. 일본 쪽에서 오히려 한국 괜찮니? 우리로서는 땡큐인데 한국 니네 진짜 괜찮아?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걸 자랑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데 외교의 기본이잖아. 외교의 기본을 안 한다. 이게 외교입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얻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좀 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다. 그렇죠. 글로벌 호구로 나가고 싶다. 김태효의 이 인터뷰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본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게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외교는 디테일이 생명이에요. 의전은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그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걸 일단은 알고 가야 돼요. 일본 정부 이틀 연속 독도새우 항의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음식을 대접하는데 탁현민과 그 의전실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는 독도새우를 내놓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독도새우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다. 이런 의미의 독도새우를 메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발끈하고 이틀 연속 항의를 했어요. 자, 이게 외교 무대의 의전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 이게 전 세계의 외교 무대의 의전 세계예요. 자, 일본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짰는지부터 순서대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 요인을 환영하는 등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맨 아래 등급으로 설정해놓고 출발합니다. 국빈, 공빈, 공식 실무 방문 빈객, 실무 방문 빈객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일본은 윤석열의 방일에 맨 아래 단계 의전 등급을 설정해놓고 출발합니다. 기본적으로 깔아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건 항의했어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출발한 겁니다.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4단계, 이거 2단계, 1단계 이거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1단계는 너무 거추장스러우면 2단계까지는 했어도 돼요. 그런데 안 한 겁니다. 일부러 맨 밑에 단계. 한국은 일본의 아래다라는 걸 심어주고 가는 겁니다. 그 인식을 보여주면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만찬을 합니다. 만찬 메뉴, 우리 독도새우 올려놓은 것처럼 일본도 만찬 메뉴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은 게 뭐냐? 스키야키와 사케였습니다. 술 좋아한다는 건 아니까 바로 술 대접했죠. 자, 스키야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본은 왜소합니다. 키가 작아요. 지금도 작습니다. 왜 작았냐? 얘네는 종교적인 이유로 육류를, 빨간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일본이 개방을 하면서 서양 애들이 막 들어오는데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애들 덩치가 막 어마어마해. 거인들이 막 와. 저거 왜 이렇게 커 쟤네들은? 고기를 먹더라. 그래서 일본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 서양과 경쟁하기 위해선, 서양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선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기를 권장을 해요. 근데 고기를 안 먹어본 일본 국민들이 고기 특유의 냄새 때문에 고기를 계속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야키 같은 음식들이 개발이 돼요. 얇게 썰어서 전골로 익혀 먹는, 샤브샤브처럼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키야키는 뭐냐? 일본의 근대화, 서양과 대등해지는 이 근대화를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로 어디 갑니까? 2차로는 돈가스 집을 갑니다. 돈가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고기를 두툼하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못 먹어. 구워 먹으면 못 먹어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자, 옷을 입혀서 튀겨 소스에다가 찍어 그렇게 먹자. 서양에 있는 걸 일본식으로 바꿔요. 돈카츠라고 하죠. 돈가스도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음식 메뉴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케줄이 뭐냐? 윤석열의 일본 게이오대 강연이 있습니다. 게이오대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여기에 일본이 자리를 잡아주죠. 여기가 일본의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게이오대인데요. 여길 만든 사람 누구냐면 일본 만행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만행에 등장하는, 일본에서 아주 위인으로 칭송받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탈아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탈아 입구 들어보셨죠? 아시아를 탈피하고 유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일본인은 아시아가 아니다. 탈아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자, 이 게이오 대학을 만든 사람은 후쿠자와 유키치인데요. 이 게이오 대학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제국주의의 극우 엘리트들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학교가 게이오대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게이오대, 와세다대는 극우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아론이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고요. 이 사람은 조선 침략에도 일조한 사람인데요. 갑신정변 아시죠? 갑신정변. 3.1천하로 끝난 조선의 개화파들이 일으킨 쿠데타. 자, 이 갑신정변의 김옥균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예요. 이 사람이 만든 대학이 게이오 대학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윤석열이 가서 강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 일본과 내통하는 인간이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대목이 또 등장을 하는데, 윤석열이 게이오대 연설 강연에서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을 굳이 인용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 연설문을 써줬을 텐데 하필이면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해서 연설문에 집어넣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이 오카쿠라 덴신은 누구냐? 이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사람은 조선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건 아시아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침략론자입니다. 정한론자라고도 하죠. 한반도는 일본이 점령해야 되는 곳이다. 정복해야 되는 곳이다. 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초기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영어로 번역된 책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상가이기도 해요. 미술학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했었던 주장이 뭐냐? 단군 있죠? 단군. 우리 신화에 나오는 단군이, 우리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단군이 일본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반도 조선 땅은 일본 사람 땅이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아, 이토 히로부미가 나와서 말인데, 후쿠자와 유키치, 이 사람이 게이오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이 게이오 대학, 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가장 똑똑한 제자가 누구였냐?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후쿠자 유키치의 제자예요. 게이오대가 그런 곳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조선은 원래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더 유명한 건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대동아 공영권. 타라론과 대동아 공영권은 일본 제국주의가 정당화되는 사상적 기반이 됐던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대동아 공영권의 정당성을 부여한 사상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윤석열이 일본에 방문하고 싶다 막 쫄랐어. 자, 그러자 알았어 이때 와 해놓고 일본은 맨 낮은 등급의 의전으로 윤석열을 대접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스키야키를 먹이고 돈까츠를 먹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는 게이오 대학에서 강연을 시킵니다. 이 게이오 대학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만든 일본 만행에 등장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 제국주의의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게이오 대학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양성된 대표주자, 투제자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 후쿠자와 유키치는 타라론입니다. 타라 입구를 주장했던 사람.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키는데 사상적인 기반이 된 게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의 타라론이에요. 이런 사람이 만든 이토 히로부미를 배출한 그 대학교 게이오 대학에서 윤석열을 강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 강연에서 강연 내용 안에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사람의 말이 인용이 돼요.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쭉 이어져 오는 시나리오는 한국은 일본보다 아래에 있다는 걸 깔고 들어가면서 근대화 침략의 정당화를 한일 정상회담의 행사에 다 녹여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거기에서 노란하고 춤춰주고 다 들어주고 온 거예요. 음식도, 강연 장소도, 연설문도. 그런데 연설문은 우리나라가 준비한 걸 텐데 왜 하필 게이오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내용 안에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을 했는가? 저는 대통령실에서 일본의 밀정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의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연결해 보면 이 연설문에서 마침표가 꽝 찍혀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국은 일본의 침략은 조선의 한반도의 근대화를 위해 정당했던 것이다라는 걸 마침표를 찍어준 겁니다. 오카쿠라 덴신을 인용하면서 시작부터 일본은 한국은 일본의 아래에 있다라면서 출발해서 근대화의 음식들을 다 먹으면서 조선보다 일본이 더 앞서 나갔다는 것, 그리고 그 근대화를 조선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침략이라는 걸 한 것이다. 우리는 지배하려 한 게 아니라 조선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대통령 연설에 오카쿠라 덴신이 인용이 됐다. 이 연설문을 쓴 사람은 일본 정부의 밀정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을 하는 바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시나리오가 음모론 같습니까? 음모론 아니에요. 일본의 외교는 매우 디테일합니다. 우리나라도 디테일하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시나리오를 짜놓은 거예요. 음식서부터 행사까지 치욕의 한일 정상회담이었다는 겁니다. 단 하나 항의하지 못하고 그들이 깔아놓은 이 조선 침략의 정당성 시나리오 그 무대에서 신나게 춤춰주고 온 거예요. 좋다고. 그래놓고 일본의 마음을 열었다. 이 지랄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이 의전을 준비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야, 이걸 저렇게 다 놀아주고 가네. 얼마나 비웃고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볼 수 없다.